헝다그룹이라 기본적으로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헝다가 말입니다. 홍콩 고등법원에서 청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중국, 그러니까 홍콩 말고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빚잔치가 저는 엄청나게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것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홍콩 법원에서는 탑사인 글로벌이라는 투자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6월에 금액이 1,4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회사를 청산해서 달라는 그 소송에서 홍콩 고등법원은 청산 명령을 내려서 청산해서 회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청산해서 지급하라요. 지급하라. 톱사인 글로벌 투자 금액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홍콩 달러로 8억 6,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75억 원을 청산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국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요, 중국 본토에서 법인이 다르고요, 홍콩의 법인이 다르고요, 미국의 법인이 다르고 유럽의 법인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법인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 청산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최대 땅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청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청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청산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텐데, 끝까지 안고 있는 것은요, 결국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빚잔치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자산이 말입니다. 1조 7,44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24조 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빚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는요, 2배입니다. 거의 94.3%가 많습니다. 2조 3,882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444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빚잔치를 하더라도 못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빚잔치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중국 내의 채권다들은요, 헝다가 청산하는 청구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청산 쪽으로 가고요. 청산 쪽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요, 헝다그룹만 지금 빚잔치할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빚잔치할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법정의 판결이 청산 명령을 났는데 중국 전체가 지금 긴장의 긴장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헝다그룹은 2021년에 사실 자금 위기 때문에 파산을 했잖아요. 완다그룹도 있습니다. 2022년에 완다그룹도 있고요. 2023년에 비구이 위안도 있습니다. 여기다 위안양도 있고요. 위안양도. 위안양이 원양 집단이라는 국영기업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지금 빚잔치의 어떤 상황이 점점 커지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중국 전체를 빚잔치하지 않을까,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국 증권시장에서요 부랴부랴 공매도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랴부랴. 아마 안 내렸으면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증시안정기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것도 금액이 적습니까? 372조 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투입을 해서 26일 2910.2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결국 떨어졌어요. 2883.36으로 말입니다.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은행의 지급 준비 비율도 0.5%포인트 떨어뜨려서 말입니다. 현장에다가 돈을 붓습니다. 지급 준비율 자체가 지금 10%거든요. 10%는 역대 최저입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예금 대비해서 은행이 보관하고 있어야 될 현금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10%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해 종합지수가 2020년 3월 20일에 2745.62까지 빠졌었는데 2024년 1월 22일에 2756.34까지 빠졌잖아요. 위기는 지금 중국이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돈으로 지금이야 막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막아낼까요? 외국인들의 이탈이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막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자칫 말입니다. 흠다의 빚잔치가 중국 전체의 빚잔치로 그렇게 확대 발전되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에 대한 투자는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 경제가 좋을 때는 진짜 지표가 나오지만요. 경제가 나쁠 때는 가짜 지표 나오거든요. 중국은 가짜 지표로 투자자들을 속일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상황에 우리는요 굉장히 지독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소의 눈으로 소의 발걸음으로 소의 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호랑이 눈으로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경계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중국에 대한 생각은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드립니다.